방송인 전현무 씨 얼굴이 나왔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요. 올해가 딱 이틀, 정확히는 하루 한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이면은 각 방송사에서는 한 해 동안 활약한 이 방송인들, 스타들의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죠. 바로 연말 시상식인데요. 그런데 어제 한 지상파 방송사의 시상식은 전과 다르게 보통의 시상식과는 좀 묘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바로 최근 이 주사 이모 논란 혹은 매니저 갑질 의혹 중심에 서 있는 박나래 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인 전현무 씨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다.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허주연 변호사님, 박나래 씨와 함께 나 혼자 산다에서 대표적으로 같이 출연했었는데 박나래 씨 대신 90도 사과한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핵심 멤버로서 이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나 혼자 산다에서 활약했던 전현무 씨인데다가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한 무면허 의료행위 이 논란이 터지면서 전현무 씨 2016년 방송 화면까지 소환되면서 본인도 이런 식으로 이 의혹에 어쨌든 엮이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제 받은 올해의 예능인상이 전현무 씨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 핵심 멤버 샤이니 키 씨, 박나래 씨 다 지금 빠진 상태고 본인이 어쨌든 올해의 활약의 결과로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긴 했지만 허리를 90도 숙이면서 시청자들과 그리고 같이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핵심 멤버가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어쩔 줄 몰랐을 제작진들 이 사람들한테도 모두 다 사과를 한 겁니다. 나와서 막 신나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수상소감보다는 이렇게 나 혼자 산다를 너무나 사랑해주신 시청자들의 성원과 응원에 보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냥 기쁘게 느껴지지만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핵심 멤버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하나 고르는 모습이 지금의 이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현무 씨뿐만 아니고요. 어제 박나래 씨는 이 MBC 연예대상의 모습을 당연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치 이제 박나래 연예대상 같은 좀 다른 의미로 그런 의미가 들 정도로 한 명 한 명 곱씹을 만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좀 결이 다른데 장도연 씨 얘기를 좀 볼게요. 요즘 삼국지를 읽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그리고 장도연 씨와 마찬가지로 박나래 씨와 절친한 사이인 기안팔사 씨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다 의미심장하거든요, 남현 기자님. 네, 먼저 장도연 씨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요.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와 가장 절친한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무명일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의 성공을 서로의 성공을 굉장히 축하해 줬었는데요.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나래 씨가 좀 힘들어했을 때도 끝까지 옆에 같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나래 씨 이런 행동을 가장 절친한 장도연 씨라서 좀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장도연 씨의 이 뼈 있는 말은 정말 연예계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번에 조금 이번 시상식이 좀 주목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박나래 씨가 출연하지 않아도 출연을 해도 그 관련된 기사가 나올 거였거든요. 연예대상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도연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아마 의식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안84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많이 활동을 하면서 아팠었어요. 공황장애로 인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기안84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말로 인해서 멤버들의 과거 행실이 조금 이번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현무 씨가 링거를 맞는 장면이라던가 박나래 씨가 링거를 맞는 거를 자연스럽게 수상소감으로서 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수상소감이 굉장히 조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질까 않을까 싶다. 이제 기안84 씨도 과거에 그냥 예능에서 툭 던졌던 그 발언들이 박나래 씨 의혹과 소환이 되기도 했고 특히 장도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박나래 씨와 함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하나 런칭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박나래 없는 박나래 연예대상처럼 비춰졌던 것 중에 김숙 씨 얘기요.
이례적으로 나래 팀장 고마워. 박나래 씨 실명을 거론했는데 이게 좀 갑론을박 좀 사람들마다 시선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후 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날의 시상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30주년 데뷔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래 팀장 고마워라는 말만 딱 놓고 보자면 박나래 씨한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다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박나래 씨만 뺐다고 보면 박나래만 뺐다고 해서 굉장히 또 말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엔 또 박나래 씨를 넣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넣었냐고 구설수가 올랐는데요. 이건 사실 김숙 씨의 좀 언행에 대한 뭐 지적보다는 박나래 씨가 사전에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동료들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숙 씨는 사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전현무 씨는 상을 수상하면서 상을 받으면서 거의 90도 사과까지 했고요. 어제 연예대상, 연말의 축제 성격의 시상식 그리고 수상 소감과는 달리 좀 무겁고 분위기가 참 묘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옛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본인들이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49억 근저당권 설정한 거의 시차가 비슷한데 허전 변호사님. 이게 수사시계는 지금 박나래 씨 관련 수사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이게 뭐 당연히 1억 원을 그러면 옛 매니저들에게 법원이 줘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옛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앞으로의 조사와 수사에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압류 신청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도 있고 임금 채권도 아마 있을 텐데 이 채권들이 어느 정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라서 일정 부분 증거로 소명이 됐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증거가 부족한 주장이 있다고 하면 가압류 재판부에서 보정 명령을 내려서 증거를 더 내라 아니면은 가압류를 할 금액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상당이 만약에 지금 다 인용된 상황이라고 하면 매니저들이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고 해도 크게 압박을 받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심리적인 압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안 소송에 갔을 때 패소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도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손해가 있을까라는 점에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억 현금을 바로 박나래 씨 옛 매니저에게 주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만약에 박나래 씨가 모든 소송에서 다 패소해서 1억 현금 줘라라는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압류가 신청된 저 부동산에는요.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나래 씨 기획사도 있고 은행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이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에서 임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 55억 상당의 집을 다 팔아서 경매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매니저들이 이거를 실제로 집행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누가 받냐? 박나래 씨 기획사로 저 돈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나래 씨 1인 기획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집을 처분한 대금은 박나래 씨 기획사에서 어느 정도는 다 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면 매니저들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본인들이 박나래 씨가 심리적 압박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어떤 보상 혹은 그 법적 소송에 대한 본인들이 쥐어지는 돈 이런 거는 꽤나 지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 남현 기자님, 사실 박나래 씨 의혹을 쭉 취재해 오셨는데 이제 뭐 단순히 옛 매니저 손을 법원이 들어줬다는 주장 혹은 박나래 씨에게 크고 작은 불리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도 박나래 씨는 경찰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상황만 봐도요. 처음에 본인이 입장을 발표했을 때도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심리적 압박이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 자체가 있었다면 맨 처음에 매니저들과 만났을 때 첫 대면에서부터
순순히 정말 다 풀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전 매니저 측도 역시나 계속 끊임없는 지금 폭로로 지금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꿈쩍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나는 어차피 망가진 이미지, 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약간 이런 상황 같고요. 사실은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 대응 초반에는 본인도 열심히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의 이미지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주변에 도와준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 다 뿌리치고 본인은 지금 고집대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주변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좀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평소와 다름없이 좀 지내고는 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입장을 밝힐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 지상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예 대상이 박나래 씨 각종 의혹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어요. 10위 출발해봤습니다.